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반복문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반복문의 학습 목차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7.1절에 반복문이란, 그 다음에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while문, for문, dowhile문. 그래서 이걸 좀 7.2절, 3절, 4절에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복문이란 일단 무엇이냐. 자,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 계속 반복하는 문장을 말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문장을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까지입니다. 까지. 자, 그럼 이 반복문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냐?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 이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for문이 있어요. for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o while이 있습니다. 자, 이 각각에 대해서 요 세 가지가 while문인데, 요 반복문인데, 이 반복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먼저 반복문을 배우기 전에, 자, 우리가 교재 맨 앞에 보시면 반복문이란 무엇인가 해가지고 앞에 내용이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자, 대학생 정민이는 최신 노트북을 사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돈은 240만원.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매달 5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축을 합니다. 아우, 굉장히 비싼 노트북을 사려고 하나봐요. 그쵸? 자, 근데 240만이 모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저축해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노트북 구매가 완료가 되면 그 구매 후 아르바이트가 종료되는 게, 이게 그 반복문을 반복하는 그 행동을 종료하는 거죠. 자, 결국엔 이 내용을 보시면 240만원이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한번 그려보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 하는 작업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월급을 저축을 하죠. 그래서 저축한 돈이 240만원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게 거짓이라면, 저축한 돈이 240만원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다면, 이게 참이면 노트북을 구매하고요. 이게 만족하지 못하면 아르바이트를 또 해서 월급을 저축하는, 이러한 반복문을 계속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거를 그림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저축한 돈, 머니가 240만원보다 작거나 같다면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아르바이트를 해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해라. 이건 안 써도 되겠네요. 그쵸? 240만원보다 작다면. 그쵸? 240만원보다 커야 되니까, 무조건. 그죠? 작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해라. 요걸 지금 반복문의 어떤 조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내가 가진 돈이 240만원보다 작으면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 저축해라. 이게 반복문이죠. 자, 지금 현재 이 내용을 가지고 이 글을 만든다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7.1절에 이제 반복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자, 반복문이라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문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른다? 반복문이다. 자, 근데 반복문에는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선생님, 왜 반복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하나만 잘 배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에서 집으로 갈 때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도 뭐 여러 가지예요. 그쵸? 자, 이것처럼 우리가 반복문을 배우는데 이렇게 반복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이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이 다양해서, 우리가 어떤 개발자는 반복문을 만들 때 while문을 만들 수 있고, 어떤 개발자는 for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개발자는 doWhile문으로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들 때 이 코드를 우리가 분석한다면, while문밖에 안 배우면 for문으로 어떤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짜면 이거 분석 못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안 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다양한 방법을 배운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반복문의 종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while문을 보시면요,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쵸? 뭐뭐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라. 반복해라. 이런 의미가 갖고 있고요. for도 마찬가지입니다. for도 뭐뭐 하는 동안 계속 반복해라.
자, 아주 쉽죠? 자, 세 번째를 보시면 do while이 있어요. do while은 무슨 뜻이냐? 저희 글씨를 좀 이렇게 do while. do 먼저 하고 먼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동안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입니다. do while은 먼저 한번 그 반복을 한 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 참인 동안 또 do 해라. 이게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1번을 다시 한번 보시면 while do 이런 얘기예요. 뭐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참인 동안 do 해라. 반복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for문도요. 뭐뭐 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참인 동안 do 반복해라. 이 얘기고요. 3번의 do while은 무슨 뜻이냐? 먼저 한번 반복하고 while 참인 동안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그게 참이면 다시 한번 반복해라. 자, 1번하고 2번하고의 차이는 1번, 2번과 다른 차이는 뭡니까? 3번이 반복을 한 번 더 수행하죠. 반복을 한 번 더 수행.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참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내가 계속 진행할게. 이게 do while의 장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근데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반복문은요, 이렇게 1번하고 2번을 주로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배워봅시다. 첫 번째, 반복문을 만드는 방법, while문. 자, while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while문을 보시면 이 while문은 뭐라 그랬죠? 뭐뭐 하는 동안. 그래서 뭐 하는 동안? 참인 동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문을 배우기 위한 기본 문법. 첫 번째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배우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기본 문법을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무한 루프, 그리고 중처 while. while문 안에 또 while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while문의 기본 문법을 먼저 보시면, 저 while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동안? 참인 동안. 여기 참인 동안 있죠? 조건이 참인 동안 계속 반복해라. 반복할 내용을 반복해라. 자, 그럼 요게 이렇게 써요. while문을 이렇게 쓰고요. 우리가 조건식 이런 거 쓰죠. 아까 전에 노트북 얘기했죠? 노트북의 머니가 240만원보다 작다면, 이게 참이면 계속 저축해라. 반복해라. 저축하는 것을 반복해라. 그쵸? 그래서 반복문의 시작은 이렇게 쓰고 닫을 때는 이렇게 닫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식이 이렇게 있으면 참인 동안 반복문을 계속 반복하고 한 번 반복하고 또 조건식을 판단해서 참이면 반복하는 거죠. 그죠? 참이면. 그죠, 여러분들? 근데 만약에 조건식이 그 거짓이란 얘기는 이 조건식이 참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반복문을 종료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얘기 하나 봅시다. 자, 여러분들 그 지금 이 코드는요, 반복문에 관련되어 있는 7-1.c 코드인데, 자, 여기를 가만히 봅시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코드에는 num이라고 하는 메모리에다가 0을 넣어놨습니다. 0. 그죠? 물어봅니다. num이 5보다 작냐? 참이죠? 지금 0인 경우에는 참입니다. 참. 맞죠? 그래서 반복 내용을 %d 10진수로 num의 값을 10진수로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죠? 0 한번 나오죠. 반복 내용 0. 그리고 num 뿔뿔 하니까 이 코드는 뭐하고 같다 그랬죠? 단독으로 쓰였을 때 증감연산자는 num 플러스 1하고 같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아마 5장의 증감연산자를 배웠을 때 우리가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num 플러스 1. 그래서 지금 현재 0은 없어지고요. 1이 하나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나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조건을 판단해요. 조건을 한 번 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num은 5보다 작냐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num 값은 1이죠. 1. 작죠? 참이죠? 요것도 참입니다. 참. 자, 그래서 반복 내용 num 값을 %d로 한번 찍으니까 1 찍히죠. 자, 그리고 요거 수행하니까 num 값이 하나 증가해서 2가 됩니다. 현재 1은 삭제되죠. 없어지죠. 덮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나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또 판단합니다. 그죠? 참이죠. num은 현재 2니까 2는 5보다 작죠. 자, 그래서 참. 요것도 참. 자, 그래서 num 값을 다시 한번 %d를 찍으니까 2를 찍어냅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num은 num 플러스 1. 그래서 2가 사라지고 3. 그죠? 자, 그리고 또 나가고 싶은데 한 번 더 판단하죠. 현재 3이 5보다 작냐? 물어봅니다. 작죠? 참이죠? 얘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num 값을 %d로 찍고 3 찍고 다시 한번 num은 num 플러스 1 하니까 3이 4로 바뀝니다. 맞죠?
자, 그리고 또 나가고 싶은데 다시 한번 판단하죠. 4가 5보다 작냐? 참이죠. 요것도 참이 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넘값을 다시 한번 %t로 찍으니까 반복 내용 4 찍어내고, 다시 한번 넘은 넘 플러스 1 하니까 4가 사라지고 5가 됩니다. 자, 5가 되고 나가고 싶은데 여기 조건을 한 번 더 비교하죠. 5가 5보다 작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자, 5 같은 경우는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니까 얘 수행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다. 얘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럼 어디 합니까? 이 반복문을 탈출합니다. 거짓일 경우에 탈출. 자, 탈출하면 여기를 실행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복문을 종료한 후 넘값은 얼마입니까? 현재 거짓인 경우 5가 나와 있죠. 그래서 5가 찍힙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잠깐만 지워보고요. 이걸 다 지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정리 한번 봅시다. 형광펜을 좀 바꿔서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인펜을 보시면 이 while문에는요 중요한 요소들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회사 같은 데 가서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초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초조증 때문에 정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초조증이라고 하는데, 초조증. 자, 이 반복문에도 while문에도 이 초조증이 있어요. 뭐냐면요,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값, 증감값이 있어요. 자, 여기서 초조증이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자, 여기 지금 while문 안에는 조가 있죠. 조건. 그쵸? 넘하고 관련되어 있는 초가 있죠. 증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증.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이 넘이라고 하는 값을 잘 이용만 하시면 반복문이 몇 번 돌았는가, 반복문이 몇 번 반복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몇 번 반복했는가. 넘이 바로 반복문을 한 번 돌 때마다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초조증이 있는데, 요 지금 반복문의 핵심은 바로 이 색깔이 잘 보이나요? 네. 조증에 있습니다. 이 초조증만 잘 갖고 놀면요, 여러분들 반복문을 할 때 아주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고요. 또 하나 체킹할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펜으로 돌아와서, 이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요것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참인 경우에는 요 내용을 계속 반복하겠죠. 그죠? 거짓인 경우는요, 요걸 탈출해서 여기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초조증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 그림은요, 교재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메모리의 값이 변경되는 거 있죠? 0, 1, 2, 3, 4, 5 이렇게 바뀌고 있죠? 이걸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메모리는 지금 이렇게 많이 제가 만들어 놨지만 사실 메모리가 이렇게 5개가 아닙니다. 6개가 아닙니다. 넘 메모리는 하나예요. 넘 메모리는 하나고 숫자가 이렇게 바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메모리를 다 그려놨으니까 메모리는 하나입니다. 넘 메모리는 하나. 유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증. 그죠? 그래서 초기 값이 자꾸 변하고 있죠. 그죠? 증. 자, 여러분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께 반복문은요, 여러분께 아주 좋은 프로그래밍의 세련된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뭐냐? 자, 여러분들 이거 하나 볼게요. 지금 체크 포인트를 보세요. 자, i는 지금 현재 0, 그 다음에 두 번째 sum은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자, 물어봅니다. i는 10보다 작거나 같냐? 현재 지금 i는 10보다 작거나 같죠? 그쵸? 0이니까요. 그래서 참입니다. 참.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참이니까 반복할 내용을 수행하는데 sum은 sum 플러스 1. 자, 현재 sum은 얼마입니까? 현재 sum은 0이죠. 그래서 0. 자, 연산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0 더하기 0 i 값은
그 다음에 그 합을 다시 썸에다가 넣으니까, 자,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printf, i 값과 썸 값을 찍어내니까, 어떻게 나오죠? i 값은 0, 썸 값은 0 해서 이렇게 찍히고 있죠. 자, 그리고 i는 i 뿔뿔 하나 합니다. i는 i 플러스 1이라고 그랬죠. 증가함연산자는 단독으로 쓰였을 때 이렇게 i는 i 플러스 1 하나 증가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0값이 지워지고요. 1이 이렇게 되죠. 1.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조건을 비교합니다. 1이 10보다 작냐? 참이죠. 1은 참입니다. 이거 참.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썸은 썸 플러스 i. 자, 현재 지금 썸 값은 얼마예요? 자, 이거 잠깐 지우겠습니다. 현재 썸 값은 0, 현재 i 값은 1입니다. 그쵸? 자, 그거를 다시 썸에다가 넣으라고 하니까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요. 썸 대입 연산자 0 더하기 1은 1. 그래서 썸 값은 0이 아니고 지금부터 1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i 값을 찍어내고 썸 값을 찍어내니까 i 값은 1, 썸 값은 1 해서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하나 또 증가하니까 현재 지금 i는 1에서 2가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들?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지금 판단을 하죠. 2가 10보다 작냐? 참이죠? 2도 참입니다. 참. 자, 그리고 조건을 비교를 했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또 한번 지워봅시다. 좀 지루하더라도 좀만 참아주세요. 자, 현재 지금 이거 판단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썸 값은 얼마예요? 썸 값은? 현재 썸 값은 1이죠? 1 더하기 i 값은 지금 i 값. i 값은 2죠? 2. 1 더하기 2를 합쳐서 3이 되죠? 3을 다시 대입해라. 어디에다가 3을? 썸에다가. 그럼 3이 되죠? 그럼 지금 i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썸 값은. 그죠? 자, 그랬을 때 i는 %D로 얼마냐 물어보니까 i는 2 찍히고요. 썸 값은 %D로 3 찍힙니다. 자, 그래서 i는 i 플러스 1을 또 하니까 2가 뭘로 바뀝니다. 이제 뭘로 바뀝니까? 다시 3으로 바뀌죠. 자, 결국엔 여기 지금 보면 i 값이 얼마일 때까지 도는 거예요. 지금 i는 초기값이 0이었으니까요. 0, 1, 2, 3, 4, 5, 6, 7, 8, 9, 10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자, i 값이 계속 이렇게 하나씩 증가하는 거예요. 10까지. 그러고 나서 썸은 썸 플러스 i니까 뭡니까 이거 지금 코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시면 저처럼 결국엔 이거는 이 코드는 이거예요. 무슨 코드냐면 0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부터 10까지 더하는 거. 즉 이런 거예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요 얘기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요. 이 썸이 여기 마지막 썸이 누적해서 계속 갖고 있잖아요. 더하기를요. 그죠,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분석해보시면 저처럼 유액처럼 이렇게 i값 변경되는 거랑 썸값 변경되는 걸 분석해보시면요. 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제가요. 다 분석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보라고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1부터 10까지 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라고 여러분들께 제의를 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위에 코드는 요거니까요. 위에 코드는. 1부터 10까지 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센스인데, 어떤 센스냐? 바로 요거죠. i가 초기값이 0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i가. 여기 0. 안 되죠. 모든 수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이 초기값을 1로 해야 되는 거죠. 초기값을 1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코드를 짰을 때 1부터 10까지 곱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요. 그리고 마지막 연산자 요걸 뭘로 바꿔야 됩니까? 더하기가 아니고 곱하기로 바꾸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런 반복문은요. 열심히 계속 해보셔야 늡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꼭 이해해 주셨다가 교재 7-2.c의 실습 부분을 공부를 하시고 0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 7-10.c의 프로그램이라면
지금 이거를 변형해서 1부터 10까지 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요게 지금 값들을 한번 변경시켜 보세요. 이것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i 값이 0일 때 썸 값은 얼마고 i 값이 1일 때 썸 값은 얼마인지 이런 게 바로 나오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자, 여기에 조가 있죠, 조. 그리고 초는 어디 있습니까? i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초죠. 초. 그 다음에 조. 그 다음에 증이 있죠. 자, 이런 값들을 잘 이용을 하면 초조증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i의 0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더라. 그럼 여러분들 0부터 1000까지의 0부터 만까지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코드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응용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초조증. 그쵸?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알고리즘. 그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초조증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